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네, 주말 일요일입니다. 네, 주말 일요일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목적은 타이틀대로 셀트리온 삼형제에 일단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죠.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60만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수많은 투자자들 분들 중에 정말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하셔서 그죠. 대부분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는 실패를 했죠. 네. 과거에 크게 익절할 타이밍이 두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이전 건 그리고 레키로나 건 두 번이 있었고, 여하튼 두 번의 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회사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믿고 그죠. 레키로나 매출이 잘 나올 것이라고 믿고 그때 일단 또 매도도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심지어는 고점에서 또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에서 일단은 본인만의 확실한 원칙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확실한 원칙이 실패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또 그 중간에 또 익절하고 나가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90%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식 투자에서 본인만의 확실한 원칙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삼인계 투자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의견 부분이고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 지금 현재까지는 실패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아무튼 제가 7, 8년 정도 투자하면서 느꼈던 그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사항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부탁드리면서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번 잠깐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주가가 있을까, 그죠? 계속 N자형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주가가 있을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전체 일단은 매번 상승하는 주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코스피 코스닥 차트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상으로 한 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일단 코스피 종합지수의 일단 월봉입니다. 월봉이란 월봉이니까요. 긴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상향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신규 상장되는 부분도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과거 대비해서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다가 코로나 이슈 사항으로 코스피가 1435로 최저 2020년 3월 달에 찍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코로나 이슈 사항으로 2021년 6월 달 3,300 최고점 찍고 또 빠지면서 현재 2,00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2,600선에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큰 흐름상으로는 그죠. 우상향. 지속적인 우상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종합지수든 코스닥 종합지수든 어떻게 보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이때 IT 버블이었죠. IT 버블 상으로 2,900까지 갔었네요. 코스닥이. 이때는 정말 시장에 버블, 왜곡 현상이 워낙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요 상황을 뺀다라고 하면 그래도 코스닥은 그렇게 오른 적은 없네요. 이건 약간 연봉이고, 월봉 상황 봐도 그죠. 점진적으로 우상향. 일단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는 지수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수라서 점진적 우상향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기준상으로 한번 간단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 봐야죠. 일단 약간 월봉입니다. 월봉상이니까 여기 2017년부터 보이네요. 2017년부터 삼성전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올라갔다 그죠. 9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5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또 약간 올라가는 네, 삼성전자 사항이고요. LG엔솔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쪽에 대한 뭐 마찬가지죠. 네,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네, 이거 월봉상 마찬가지 사항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삼성 SDI 그나마 요거는 이제 월봉이라서 그나마 점진적으로 월봉상 이렇게 이것도 약간 등락이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네이버 아픈 손가락이죠. 네, 코로나 이슈 상으로 46만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20만원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48,000원대 17만원대까지 갔다가 48,000원대. 이때 네이버든 카카오든 네, 뭐 전망이 긍정적 전망이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때까지 회복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때는 코로나에 따른 수급 이슈가 많이 붙었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마찬가지 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하고 있습니다. 요 올라간 부분은 우리가 이벤트 부분이었죠. 첫 번째 이벤트는 코스피 이전권으로 네, 이벤트. 두 번째는 레키로나 이벤트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이벤트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30만 중후반대까지 또 갈 수 있었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드는 사항입니다. 코스닥, 뭐 에코프로 BM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에코프로 마찬가지 상황이죠. 이건 조금 특이한 부분이고 일단 헬스케어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DX 일단 특이한 상황이고 LNF도 마찬가지 2차전지 특이한 상황이고 HLB 네 월봉상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85,000원대 과거에 이게 아무튼 뭐 8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31,000원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HLB도 그리고 JYP는 계속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JYP는 그나마 그죠. 네. 그래도 일단은 뭐 최근에 또 올라갔다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알테오젠 네 마찬가지죠. 126,000원대까지 갔다가 네 지금 현재 조금 빠지면서 다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차트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현재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하시는 분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뭐 2030년까지 그냥 막연히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듯 합니다. 물론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대 아래 과거처럼 그죠 3만원 5만원대 그 정도 주가였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장투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현재가 10만 중반대 물론 저평가되어 있고 또 과거에 30만 중후반대까지 갔던 상황이라서 이 막연하게 2030년까지 그냥 묻어두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이오 투자가 일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또 동반하는 사항이죠. 리스크도 큰 반면 또 그에 따라 돌려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초기에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3만원 5만원대 투자하시고 그죠 추가 매수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도 주가가 14만원대니까 뭐 3배 내지 5배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들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주가 또 그나마 일단 변동폭이 또 크죠. 그리고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크고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하이 리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하이 리턴 했다가 또 주가가 또 금방 또 원상 복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과거 주가 10만원대 아래 기준상으로 장투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장투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장투라고 하면 이제는 한 2025년 정도까지만 그 큰 흐름을 보는 쪽 그리고 2025년이 되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또 잘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1억 원이 내 영원이 되었다. 인생 망치게 생겼다. 믿었던 유망바이오 배신에서 결국 터졌다라고 하는 사항. 셀리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기사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뭐 셀리버리 혹시나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뭐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을 일단 전하는 사항이고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주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뭐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이 되었던 셀리버리 지금 현재 뭐 검찰 고발도 들어가고 그죠.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 부분입니다. 일단 개인 지지부 개인 셀리버리의 소액 주주 5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분을 77%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전망으로는 조금 상장 폐지 가능성 자체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주 투자 정말 타 섹터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나 바이오주 투자 중에서도 혹시나 동정주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은 바이오주 틀림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왜 현재 기존 셀트리온 투자에 실패했는가? 한번 당연하지만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매매를 확정 지은 부분이 아니라서 그죠? 또 변동에 세워 있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성공적인 투자로 또 당연히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투자 실패를 했죠. 첫 번째 원인은 저는 과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욕. 왜 과욕이냐? 이건 뭐 셀트리온 투자뿐만 아니고 주식 투자의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죠.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 욕심을 자제해야 된다. 뭐 무릎에 사서 내 어깨에 팔아라. 그런 수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과욕. 우리 셀트리온 쪽으로는 첫 번째 이벤트가 코스피 이전 부분이었죠. 이 사항으로 그 당시 주가가 한 37만원, 38만원대까지 갔던 사항이었습니다. 15만원, 16만원 대에 있던 주가가 코스피 이전 효과와 더불어 실적, 일단 트룩시마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급증 이슈 사항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사항. 지나와서 보면 그죠. 이벤트성으로 올라간 주식은 이벤트가 소멸할 때 다시 정상 복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종목 자체가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레키로나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슈 사항으로 터졌던 마찬가지 레키로나 때도 여기 19만원, 18만원, 19만원 되어 있던 주가가 마찬가지죠. 급등을 하면서 38만원, 39만원 거의 장중에 40만원도 터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욕을 부린 셈이었죠. 특히나 레키로나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 과욕을 부린 상태였습니다. 레키로나 때 그죠. 처음에 레키로나 개발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뭐 언론에서 일단 몇 조 원대 뭐 잘 팔리면 그죠 뭐 수조 원대 매출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중간중간에 매출 규모가 일단은 줄어들고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나왔던 그때 기우성 대표 인터뷰 내용상으로 한 레키로나 매출상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는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대에 대한 매출을 바라보면서 더 갈 것이다 라고 믿고 매도를 안 하고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사항이었죠. 결국은 이게 과욕에 따른 부분이었습니다. 과욕 부분이랑 조금 이따 말씀드린 맹신에 대한 참혹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과욕, 이벤트로 올라간 주식은 다시 이벤트로 빠지는 폭은 어느 정도 반 빠지는지 다시 이벤트 성격에 따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가 되는 상황인지 항상 하락을 한다라고 염두를 해두셔야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정보의 함정이다라는 부분. 일단 다수의 전문가 수준의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단 우리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의학적 지식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정보를 좋은 목적으로 해서 또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또 유튜브도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또 여러가지 또 개인들이 또 따로 공부하셔서 셀트리온의 추후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시장 규모 어떻고 등등 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수많은 정보가 긍정적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많이 부각시킨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많이 영향을 일단 주고 있어서 일단 차트는 대부분 조금 무시를 하고 그죠. 앞으로 좋아진다. 지금
빠지더라도 올라간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사항이죠. 이러한 정보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투자에 실패를 했다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맹신입니다. 회사에 대한 맹신이죠. 일단 이 부분은 그죠. 회사에서도 일단 잘못한 게 많이 있죠. 네, 은변술로, 네, 말도 안 되는 아까 1조 5천억에 대한 부분,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런 이슈상, 뭐 분기 매출 5천억 간다. 뭐 화이자의 영업이익 2030년에 따라잡겠다. 뭐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하겠다 등등 해서 허황된 말 자체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그죠, 반 정도는 실현이 되었고 반 정도는 실현이 못 되었죠. 대부분 반 정도 실현이 되었다라는 부분, 일정 자체는 늦춰진 부분이 있지만 파이프라인 추가가 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에 해당되는 사항, 회사의 허황된 말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맹신 하고 있었던 부분, 지금도 맹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맹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말 이게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정치에 조금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저 정치는 싫어합니다. 제 정치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중립입니다. 일단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잘못 안 된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당을 믿으시는 분들은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크게 또 칭찬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잘하고 있다 맹신을 하고 있죠. 야당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우리 셀트리온 투자에 지금 현재까지 실패한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과욕, 정보의 함정, 맹신. 저 또한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맹신은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중립입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나마 주주라서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코멘트를 간혹씩 약간 섞어가는 부분이고, 맹신은 저는 절대 아닌 사항이고, 정보의 함정 저 또한 빠져있는 사항이고요. 과욕에 대한 부분 저 또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넘쳐나는 정보들, 그럼 어떤 정보들을 그나마 믿고 투자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 유튜브들도 그죠, 일단은 셀트리온 유튜브가 또 많이 있죠. 그죠.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중에서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근거 없는 전망, 구체적 기준 없이 주가 얼마 간다라는 이런 말은 무조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최고가 간다. 물론 근거를 제시하면서 최고가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최고가 갈 수 있다. 언제냐? 물론 언제냐라고 하면 그죠,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조만간 간다. 여하튼 근거 없는 전망, 구체적 기준, 여기 구체적 기준이다라고 하면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거 아무리 기준 자체를 따져봐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수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없이 주가 얼마 간다 등등 하는 부분은 무조건 믿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수치화된 근거 및 객관적인 논리로 전망한 부분은 한 50% 정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조금 이러한 부분을 많이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치화된 근거를, 그리고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 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죠. 또 맞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렇게 된 쪽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런 부분은 한 50% 정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 계약 금액 및 유플라이마 램시메터시에 대한 예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분기계약 공시, 일단은 이것도 영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제가 분기계약, 3분기 계약 공시를 말씀드리면서 그죠, 매출 컨센서스가 6,100억이다. 6,100억대 정도가 나오려면 이번에 계약 공시 한 4,600억대가 나와야 된다. 4,600억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테바 CMO 자체를 대략 한 500억 정도로 보고, 제약 케미칼 쪽에 대한 부분은 4분기 평균 매출 1,000억 정도를 적용했을 때 4,600억 정도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예상을 했던 사항이었죠. 요 500억에 대한 부분도 테바 아조비 CMO 계약 자체가 전체가 1111억대 부분이고, 계약 기간이 2014년 3월 31일까지니까 한 반 정도만 봤다라고 하면서 4,600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요 4,600억 중에 그나마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제품별 쪽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변수는 램시마 SC 부분이랑 유플라이마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램시마 SC,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은 10월 말일날 미 FDA 신약 승인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 그죠, 3분기 계약 공시 금액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또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2분기 말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 자체를 4,800억대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관계로 단순하게 신약 승인을 빌미로 해서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승인이 되었지만 PBM 이슈상으로 1분기에 또 계약 금액이 없었고 2분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3분기 때는 그나마 조금 큰 금액을 조금 볼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한 근거 자체가 2분기 말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유플라이마 재고 1,5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PBM 등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3분기 때 유플라이마 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전망하는 부분은 그나마 최소한 50% 이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전망했음에도 많이 틀린 경우가 있죠. 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 분기에는 램시마 SC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배그젤마를 더 집어넣겠다. 뭐 회사의 전략 부분이라든가 회사 내부 사정을 알 길은 없는 사항이지만, 그 변수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조금 최소한 이러한 근거라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쪽, 그쪽을 믿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인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개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사항이죠. 말 그대로 같은 정보라도 그죠, 개개인의 성격이라든가 경험, 지식에 따라서 당연히 또 정보 자체가 또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대로 우리 셀트리온의 주요 파이프라인 현재 뭐 램시마 SC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 유플라이마 팔리고 있고, 베그젤마 미국 유럽에서 팔리고 있고, 이제 스텔라라, 아일리아, 블록버스터, 뭐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그리고 오크레부스 등이 또 새로운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 규모 상으로 뭐 스텔라라가 23조, 아일리아 12조, 졸레어 5조, 프롤리아 5조, 뭐 악템나 등도, 뭐 오크레부스 등도 9조 부분이 있는 사항인데 그죠, 이 시장 규모를 가지고 그죠,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또 정보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죠, 아주 보수적으로 말 그대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또 글로벌 매출 규모 상으로 해서 매출 전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전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하게 그죠,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조금 유럽에 유플라이마가 처음 판매가 되었을 때 유일한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최초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던 사항이었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도 유럽 매출, 전체 매출 규모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보의 해석 능력도 일단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정보를 말 그대로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좀 취사 선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도 일단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예시,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에서 NDR 이후에 출시 첫 때 미국 진펜트라 매출 가이던스를 요금 기준을 조금 이제 그나마 근거 있게 해서 잡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나온 매출 전망이다 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많이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014년 미국 매출 5천억 이상 전망한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기존에는 소외장 7천억에서 6천억 부분이었죠. 하나투자증권 5천억 이상. 초기 유럽 진출과 달리 미국은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가지고 진출하므로 유럽 대비 빠른 침투 기대 가능하다. 근거 있죠? 그죠? 근거 있습니다. 유럽 대비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 신약이 그거죠. 원래 또 북미 시장 자체가 유럽보다 수익성이 더 좋죠. 근거 있죠. 미국 내 진펜트라 주요 적응증은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의 SC 제형 치료제들 1년 평균 약가가 도매 가격 기준상으로 12만 달러, 수치화된 근거가 있죠. 진펜트라 2주에 1회 처방된다. 근거 있죠. 비슷한 수준으로 약가를 받으면 바이얼당 4,000달러 수준 예상된다. 근거 있죠. 일반적으로 신약의 PBM 리베이트는 30% 수준, 사실이죠. 근거 있고. 진펜트라의 공격적 침투를 위해 리베이트율을 50%, 그 외의 유통 기타 비용을 1,000달러로 가정해도 바이얼당 1,000달러 확보는 가능하다. 근거 있는 수치를 가지고 전망한 수치 부분입니다. 이는 유럽 약가의 4배에 해당되는 가격, 이렇게만 1,000달러 이상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유럽 약가의 4배 받을 수 있다. 근거 있죠. 미국 염증성 장질환 환자 30만 명이다. 이것도 공식화된 숫자겠죠. 유럽 램시메셋이 첫해 점유율인 5%가 판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5천억 이상.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이제 근거를 찾다라고 하면 유럽의 램시메셋이 첫해 점유율, 요것도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진펜트라 매출 자체가 5천억 이상, 6천억, 7천억 훨씬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죠. 뚜껑을 열어보니 예를 들어서 3천억 밖에 안 나왔다. 3천억 밖에 안 나왔다라고 해서 이 근거 자체가 모두 틀린 건 아닙니다. 근거는 여기까지는 다 객관적인 근거에 맞는 사항이죠. 근거에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한 5천억을 예상했는데 3천억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요 시장 침투율 자체가 문제겠죠. 유럽 시장 점유율 5%를 바라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가 아니고 3%밖에 안 나와서 3천억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봤다라고 해서 이 전망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석이라든가 전망에 대한 그 논리적인 근거상으로는 이상은 없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근거 있는 전망, 수치화된 근거 사항이고요. 이렇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믿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준 차이가 있겠죠. 이 정도 나오느냐, 요보다 조금 낮게 나오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터무니없이 근거를 아니냐.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죠. 지금 이제 지나온 부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현재는 저는 버티기가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셀트리온 14만원대, 헬스케어 67,000원대, 64,000원대, 아무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연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아무튼 바닥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 30 중후반이죠. 과거에, 잘 나왔을 때 60에서 80 사이, 바이오 평균 PER이 60에서 80이었습니다. 여하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죠? 지금 시점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러한 변동성은 보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우리 주주분들은 버티는 게 저는 최선의 선택이고 잠시 잊어버리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합병 진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모멘텀에 따른 주가 변동성 주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주주총회 부분, 주총에서는 그죠, 합병 승인에 대한 부분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변수가 이제 매수 청구권 1조 원 규모 부분이죠. 1조 원 이상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합병이 무산이 되는 사항, 합병이 무산이 되면 주가는 또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합병 후에 재무제표 발표되는 부분, 요것도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투자증권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거죠. 합병법인의 2조 7천억. 매출액은 2조 7천억이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7,600억대에서 영업이익률 대략 28%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최저점 찍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1분기 때 최저 찍고 이제 계속 재고 소진이 되고 원가율 향상이 되면서 점점 더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일, 여기 1월 12일이죠. 이제 합병 기일 이후상으로 제가 지시셀 사례를 몇 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흐름, 지시셀의 합병 주가 흐름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 한 이틀 정도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을 하고 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지시셀도 그랬습니다. 지시셀이 올랐던 부분 자체가 지시셀의 합병 기일 이후에 재무제표가 나옴으로써 재무제표가 나온 다음에 대략 한 8일 동안 주가가 27%대 급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등락 횡보 부분이었고요. 짧은 기간 동안 27%대 급락했다가 신주 배정일이 되고 난 다음에 최고점 찍고 거의 그 부분에 최고점 찍고 또 주가가 하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합병 진행 과정 중에서 이벤트에 따른 주가 변동성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합병 마무리 후부터는 저는 주가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상으로는 아직 합병 모멘텀 이제 나온 게 없죠. 합병 모멘텀 마무리가 되기 전에 합병 모멘텀은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합병 모멘텀 한 번 정도 나오고 다시 조금 빠졌다가 요게 내년 1분기 시점이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 그 후가 될지는 예측하기에는 어렵지만 합병 모멘텀으로 발생한 주가 올랐던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빠졌다가 매출 부분이 1분기가 최저점 찍을 거니까 그죠. 그 시점에 주가가 또 어느 정도 다시 그 시점부터 이제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합병이 되고 나면 그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투자 제3자가 투자하는데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창고 매출에 대한 또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분도 모두 해결이 되는 상황, 기존의 투자의 부정적인 요소들 자체가 모두 해소가 되는 상황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유풀, 램시 메시지, 직판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플라이마, 램시 메시지, 직판, 주요 변수 주시가 필요하다. 계획 대비 진행 사항 등 요거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죠. 좀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죠. 여하튼 유플라이마 연내까지 시장 40%를 커버하고 내년에 2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던 사항, 램심 SC 10월달 승인받고 지금 현재 주요 PBM들이랑 협의 중이고 내년 매출 5천억 이상, 요게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이죠. 최소한 계획 대비상으로는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음에도 지금 현재 주가는 그 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유 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10년 가까이 주가를 눌러왔던 세력들이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직판에 대한 주요 변수 이제 마찬가지죠. 직판에 대한 성공이 조기 안착, 그리고 직판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직판 비용
요게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나오느냐, 여러 가지 변수들, 계획 대비 진행 사항 등을 보셔야 됩니다. 계획 대비 잘 진척이 되면 그죠,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듯하고, 계획 대비 더 좋다라고 하면 주가가 좋겠죠. 당연히 계획 대비 안 좋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상으로는 빠질 때는 없죠. 물론 더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뭐 내년쯤에 예를 들어서 계획 대비 조금 안 좋다, 내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다 하면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이러한 변수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고 소진 흐름 및 판건에 대한 감가상각 결과 주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헬스케어가 지금 재고 자산 규모가 대략 2조 6천억대라고 하고 있죠. 뭐 이 정도 규모면 그죠, 1년 내에 모두 소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일단은 원가율, 처음에 원가율을 많이 잡아먹고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구조 부분이라서 요 재고 소진에 대한 흐름 부분, 그리고 판건에 대한 감가상각, 다행히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의 판건에 대한 감가상각 규모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아무튼 요것도 이제 감가에 대한 부분이 상각기간이 뭐 10년이냐 아니면 5년이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M&A 등 일정을 벗어난 비이벤트 주시하자 해서 M&A에 대한 부분, 하나투자증권 NDL 레포트를 본다라고 하면 3분기 때 일단 M&A에 대한 부분은 가시화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원래는 그죠, 서 회장이 3분기 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4분기 때 결과를 뭐 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일정 자체가 더 늦춰질 수 있다. M&A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조금 잠깐 잊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병 모멘텀 발생 효과 및 모멘텀 소멸 후에 대응해서 제가 그죠, 요 합병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 잠깐 뭐 말씀드렸던 대로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면 최소 한 1.5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틀렸죠. 그리고 아직까지 합병 모멘텀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거는 그죠, 공시 잠깐 올라간 거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없죠. 지시셀처럼 막판에 또 급등을 시킬지 일단은 조금 더 합병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듯 한데요. 여하튼 이벤트로 올라간 주식은 또 이벤트가 소멸되면 빠진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멸 후, 소멸이 되면 어느 정도 올랐으면 주가는 또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합병 후의 매출, 또 주가 흐름, 아까 여기 계획 대비 진행 사항 등을 여러모로 같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준상으로 장투, 저는 혹시나 장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중간에 매수 매도 없이 그냥 나는 이 돈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쓴다, 나 장투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30년까지 보시 마시고 일단은 2025년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되면 현재 제약바이오 사이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오겠죠. 2, 3년 주기로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들어오니까 그죠. 현재 제약바이오 사이클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한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겠죠. 여기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좋은 데다가 이제 우리 유플라이마, 램시 메시지, 직판 등 요게 또 합쳐진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또 2025년까지는 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장투 길게 보시는 분들도 일단은 2025년까지만 일단은 보시고 그 이후는 2025년이 되면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 추가에 따른 과도한 매출 전망 자제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죠, 많이 좀 장밋빛 전망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신규 파이프라인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일리아를 예를 들까요? 12조 원짜리인데 그죠? 12조 원짜리에 내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 12조 원 중에서 뭐 최소 10% 하면 뭐 1조 원대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장밋빛 전망을 많이 제시한 분들이 계시는 듯 합니다. 너무 과도하죠. 과도합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 우리가 초기에
바이오시밀러가 초기에 램시마가 출시되었을 때는 그죠.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 하나밖에 없었죠. 경쟁자도 없었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경쟁사들도 많이 있고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박이 지금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 경쟁자들이 많고 가격 인하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 그죠. 오리지널도 낮추고 등등 한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네. 당분간은. 허주마 미국이 시장 점유율 1.9% 부분이죠. 요게 우리가 허주마가 미국에 네 번째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네 번째가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럽의 유플라이마 출시되는 부분 많이 기대를 했었죠. 유플라이마 출시되면 그죠 뭐 엄청난 실적을 가져와서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그때도 우리가 희망찬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결과를 열어보니 지금도 성장세는 많지만 그죠 절대 규모 상으로는 작년 기준 상으로 1000억도 못 넘었죠. 작년 기준 상으로 헬스케어가 제 기억상으로 한 340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매출 쪽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은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몇십조 시장이라서 뭐 얼마 뭐 수천억대를 부분 가져간다. 그런 전망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계에 대한 부분 언제 이루어질 시점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죠. 언젠가는 승계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소유와 경영 분리하겠다. 네, 말 그대로 소유는 기존의 소유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사항이고 경영은 기존처럼 뭐 기후성이 하든 뭐 전문 경영인이 하든 하겠죠. 그러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 승계 이슈. 승계 잘 하게 하려면 그죠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여세가 적게 들어가니까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테마색 지분 등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죠 1분기 때 일단은 일부 매도하고 2분기 때는 매도세가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대략 그러면 한 550만 주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테마색이 한 55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550만 주. 그러면 요렇게 가지고 가면 합병이 되었을 때 테마색에 아마 그 수량 자체가 대략 700만 주. 700만 주대로 일단은 또 여기에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여기 700만 주가 또 계속 팔 거냐 아니면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또 변수가 있는 사항이죠. 해서 뭐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10가지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제 주관적인 부분이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도 이렇게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잘 취사 선택하셔서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거 없는 전망 구체적 기준 없이 뭐 얼마 간다 뭐 이게 뭐 오를 것이다 뭐 등등등 그런 막연한 전망에 대한 말 코멘트 자체는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하셔서 네 정말 셀트리온 투자하시면서 꼭 네 큰 수익들 보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